두 경기 10골을 몰아넣으면서 B조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 8강전 상대가 지금 막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10시 반쯤 A조 일정들이 다 마무리가 됐죠. B조 1위 대한민국, A조 2위를 차지한 멕시코를 상대하게 됩니다. 멕시코가 남아공을 격파를 하는 사이에 멕시코의 2위 경쟁자였던 일본과 프랑스의 경기, 일본이 프랑스를 아주 발라버렸어요. 와, 프랑스가 우리랑 할 때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팀인데 일본이 4대 0으로 눌렀습니다. 자, 일본이 굉장히 강한 팀인데 어쨌든 우리가 일본을 8강전이 아니라 이제 결승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게 됐고요. 우리는 이제 8강전에서 멕시코 까다로운 팀인데 아무튼 멕시코를 잡게 되면 4강전 브라질, 이집트전 승자, 그리고 결승전은 아마 스페인 아니면 일본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기대되는 올림픽. 그리고 이번 올림픽은요 6개 대륙에서 모두 8강 진출 팀을 배출했습니다. 오세아니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중미, 남미, 이렇게 정말 흥미진진한 올림픽 앞으로도 볼리TV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대한민국이 온두라스를 상대로 6대0 대승을 거두면서 5년 전 리우 올림픽 당시 패배를 되갚았습니다. B조에서 그래도 이제 강팀으로 분류될 만한 경기력을 보였던 온두라스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점수차가 오히려 좀 당황스러울 정도인데요. 김학범호 선발 라인업의 적극적인 변화, 그리고 초반 흐름을 가져오기 위한 어떤 공격적인 경기 운용이 주심의 단호한 판정과 만나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전반에만 페널티킥을 2번이나 얻었을 정도로 우리가 압도를 한 시합이었어요. 좀 권창훈 선수가 5년 전 패배 때 유일하게 뛰었던 선수잖아요. 근데 이날 전반전에 아주 플레이가 좋았는데 코피까지 흘릴 정도로 굉장히 그 상대 견제를 많이 받았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5년 전 정말 뼈아픈 패배의 아쉬움을 정말 처절하게 너무도 가혹하게 갚아준 것이 아닌가. 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세 번째 PK 얻었잖아요. 이때 VAR 보는데 정말 괜히 미안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뭐 판정에 전혀 문제가 없는, 우리가 잘해서 얻은 페널티킥인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압도를 했던 시합이었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페널티킥 2골 포함해서 헤드트릭, 원두재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1골, 김진야 1골, 그리고 후반에 교체로 들어온 이강인 선수도 막판에 1골 추가했습니다. 이강인은 2경기 벌써 3골째입니다. 우리가 대승을 거둔 이유, 또 김학범호의 달라진 점과 이번 시합에서 확인했던 이번 대회의 어떤 그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학범 감독이 이번 대회 경기 운영에서 대표적인 특징이 있죠. 선발 라인업 예상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국제 토너먼트에서 주전 라인업이 확실치 않다는 것은 대체로 장점보다는 약점으로 꼽히는데요. 돌아보면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좀 불가피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로나로 대회 개막 1년이 연기가 되면서 그러니까 작년 개최를 목표로 짜왔던 팀, 어떤 조직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전에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기회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와일드카드 3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대회 임박해서 대회 시작해서 이제 합류했기 때문에.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김학범 감독은 이번 대회를 모두가 주전인 채로 운영하겠다고 공언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표팀이 이전 올림픽 이제 18명이었잖아요, 라인업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4명이 늘어서 22명인데 조별리그 3경기 만에 골키퍼를 뺀 필드 플레이어 포지션 19명을 모두 다 기용했습니다. 물론 교체 카드가 늘어난 것도 이유입니다만 이번에 김학범 감독이 교체로만 다 소진한 게 아니라 매 경기 선발 라인업을 비교적 큰 폭으로 바꿔가면서 다양한 조합으로 경기를 치르면서 이렇게 두루두루 선수를 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독특하면서도 우리 팀에서 돋보이는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합에서도 지난 경기에 비해서 많은 변화를 줬는데요. 그 변화된 지점에서 우리가 우세를 잡으면서 또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뿌렸습니다. 이날 김학범 감독이 루마니아전과 다르게 기용한 선발 포지션은 2선 공격 자원 2, 또 3선에 이제 중앙 미드필더 1명, 이렇게 세 자리였습니다. 뚜렷하지 않았던 포백 라인업은 3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주전 자리는 어느 정도 확정을 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상대에 따라 가지고 맞춤 조합을 내고 있고 또 부상자가 있는 부분도 좀 변화를 주는 그러면서 좀 대회 시작할 때는 주전이 없고 모두가 주전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주전을 좀 걸러가는, 실전에서 걸러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선발은 왼쪽 윙포워드에 기용된 김진야 선수였습니다. 왼쪽 윙포워드 자리는 지금 대표팀에서 가장 적임자가 없는 포지션입니다. 전문 레프트 윙은 송민규 선수가 있는데 이번 대회 폼이 좀 안 좋죠. 이번 온두라스전에서는 아예 대기 명단에서도 뺐어요.
아예 이번엔 명단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전에는 이제 권창훈, 루마니아전에는 엄원상 선수가 각각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선발로 출전을 했는데 둘 다 사실 그 자리와는 썩 잘 어울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여기 낼까 싶었었는데 김학범 감독의 선택은 김진야의 전진 배치였습니다. 그리고 권창훈을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김진규를 삼선에서 이제 그 원두지 옆자리에 두면서 변화를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배치였습니다. 경기 초반에 권창훈 선수가 이제 2선에서 살림꾼 역할을 하면서 경기 템포를 우리 쪽으로 가져오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했고요. 양쪽 윙어들의 움직임을 아주 잘 살려주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저는 권창훈 선수가 우리 팀에서 갖는 존재감이 결정력도 있지만 이런 스피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달리는 스피드 말고 경기의 어떤 템포, 스피드를 갖고 놀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강인, 이동경이 공을 소유하면서 전진시키는 플레이를 좀 더 많이 한다면 같은 위치에서 권창훈 선수는 볼을 일단 소유할 때도 있지만 필요할 때는 자신을 그냥 거쳐가는 느낌을 최소화하면서 공격 전개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오히려 좀 가속화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날도 그냥 흘려준다거나 방향만 바꿔주는 식으로 우리가 가진 경기 템포에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주도권을 좀 이어가는 그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또 다른 포인트였던 김진야의 전진 배치. 사실 김진야 선수는 이제 주 포지션이 풀백이잖아요. 윙어로 안 뛰는 건 아닙니다만 올 시즌에 FC 서울에서도 4월 대구전에서만 선발 윙어로 한 경기 뛴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김학범 감독은 김진야 선수를 아시안 게임 때도 뭐 활용을 했지만 작년에 그 올림픽 예선으로 치러졌던 AFC 그 23세 이하 대회 이때 우리가 우승했잖아요. 결승전에서 김진야 선수를 윙어로 선발 기용한 적이 있습니다. 왼쪽 풀백 강윤성 그 앞쪽에 이제 김진야를 기용을 했었고 그때 미드필드에 김진규 선수가 선발로 나왔었는데 이날 이제 그 김진야 또 김진규 이 두 선수의 선발 기용을 이번 경기에서 또 똑같이 차용을 했죠. 자, 온두라스전에서 왼쪽 윙어로 기용된 김진야 측면이 강한 온두라스의 또 맞춤형 기용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수비 가담도 많이 해주면서 제 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물론 이날의 슈퍼 히어로는 뭐 단연 이동준 선수죠. 오른쪽 윙어로 선발 출전해서 그야말로 경기를 지배해버렸습니다. 이날 저랑 같이 중계했던 안정환 의원이 전반전이 이 안정환 의원이 그렇게 그 과한 칭찬을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말을 좀 아끼는 스타일인데 전반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동준이 지금 교체가 돼도 오늘 나한테 MVP는 이동준이다. 그러니까 이동준 선수 플레이 할 때마다 경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이날 몸이 정말 가벼워 보였고 스피드와 침투 능력 여전했고요. 상대를 따돌리는 움직임에서 보여줬던 아주 스피디한 턴. 이게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 10분에 황의조 선수가 잘 열어준 공을 이걸 잡아가지고 박스 안으로 진입을 하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던 게 대표적이고 그 이후에도 좀 많은 찬스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첫 번째 페널티킥을 얻어낼 때 왼쪽 풀백이었던 데카스 선수가 완전히 이동준을 당하면서 일부러 넘어뜨리는 파울을 했죠. 이게 아니었다면 이동준 선수가 골을 넣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동준 선수가 지배했던 이 우리 오른쪽 라인에서는 이 장면 말고도 기회가 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아무튼 이동준 선수의 결정적인 기여는 전반전 39분이죠. 예, 상대 수비수가 걷어내려던 공을 뺏어가지고 바로 전진을 하면서 상대 그 수비수 센터백인 멜렌데스가 이동준 맞겠다고 하다 파울을 해가지고 퇴장을 당했죠. 예, 이게 뚫리면 단독 찬스로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심이 다이렉트 레드를 줬습니다. 그 뒤로는 뭐 3대0, 4대0 되면서 뭐 경기 절반을 또 10명이 뛰다 보니까 온두라스가 전의를 상실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뒤로는 뭐 무리하지 않고 경기 하면서도 골을 더 넣고 6대0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최종 성적 2승 1패고요. 뉴질랜드전 패배로 우리가 좀 불안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번 대회 두 경기에서 무려 10골을 쏟아넣으면서 조 1위로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확인한 이번 대회 긍정적인 요소, 이번 대회 앞으로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요소 3가지 정리해봅니다. 첫째, 학범스는 꼰대가 아니다. 첫 경기 망친 거 맞죠? 뉴질랜드한테 말렸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선수 기용에 대한 비판도 많았고요. 그리고 뭐 오세훈 선수 안 뽑은 것까지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언급을 할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았는데 학범선이 이러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음 경기 변화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론의 얘기를 떠났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틀릴 수 있다는 거, 최상의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무리 없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변화를 꾀한 이런 학범선의 유연한 사고가 우리 대표팀의 남은 일정에 기대감을 부여한다는 거죠. 지난 2라운드, 3라운드 그 루마니아하고 온두라스 상대로 계속해서 발전된 모습 보이는 게 바로 그 기반에는 학범선의 이런 열린 사고가 있다. 그리고 소신을 굽히지 않을 때는 또 굽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요소인데요.
대체 불가 선수들에게서 최대치를 끌어내는 능력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제 학범슨의 저는 최대 강점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소신을 굽힐 수 없는 지점에서는 꿋꿋하다는 거죠. 1, 2차전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선수가 이제 황의조하고 원두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했고 실제로도 좀 조심스럽게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학범선은 알고 있는 거죠. 이 두 선수 공격과 중원에서 핵심입니다. 결국 이 둘이 살아나진 않으면 우리가 8강 간다고 해도 쉽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3차전에도 이 두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요. 또 이들을 좀 깨울 수 있는 상황들, 이번 경기에서는 PK 상황에서 이제 이 두 선수한테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된 거죠. 결국 두 선수가 골을 넣었고 그러면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죠. 이 두 선수가 이제 PK 골 넣고 굉장히 웃는 모습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부담감을 털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저는 우리가 장단컨대 8강, 4강 이 두 선수 빛을 발할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승우 선수도 김학봉 감독 밑에서 최상의 활약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거를 뭐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좀 길러내거나, 이게 저는 대표팀 각급 연령별이든 뭐 A 대표팀이든 대표팀 감독급은 그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선수들이 갖고 있는 것을 얼마나 필요한 때 적절하게 잘 써먹느냐, 그게 이제 각급 대표팀 감독의 능력인데 그걸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아주 특출난 지도자라고 봅니다. 셋째, 세피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활용, 굉장히 김학봉 감독이 준비를 잘 한 것이 아닌가. 평가전에서 세트피스 공개 안 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번 조별리그에서 뭐 이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좀 임팩트를 주진 못했습니다만 좀 완성도가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 온두라스전에서 우리가 그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 물론 뭐 정태욱 선수 골대 맞추고 뭐 골이 이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8강에서 좀 기대도 좋다고 봅니다. 예. 오픈 플레이에서 우리가 온두라스전만큼 많은 기회를 못 잡을 거기 때문에 세트피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 이름을 제가 여기 굳이 넣은 게 뭐냐면,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안 나오고 교체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많은 팬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는 것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강인 선수는 볼을 좀 갖고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김학봉 감독의 전방에서의 압박을 추구하고 좀 더 빠르게 볼을 돌리길 바라는 스타일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급이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어떤 제약들, 스타일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하지만 김학봉 감독은 뭔가 이강인 선수의 어떤 그런 그 의지, 어떤 경쟁심,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끌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상대가 힘이 빠졌을 때 오히려 좀 더 많은 공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게 약간 더 주어진 좁은 공간에서 이강인 선수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어떤 키핑력, 또 좁은 공간에서 치고 때리는 슈팅, 이런 것들을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투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무엇보다 이 유명한 막내가 이렇게 필요할 때 한 골씩 넣어주고 하면서 활약하는 게 저는 이 팀의 전체적으로 텐션,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이러는 8강이기 때문에 앞으로 8강전, 4강전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메달 획득 가능성도 자,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좋지 않을까 하고, 지금 약간 부상 있는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선수 자원들을 우리가 얼마나 풀로 가동할 수 있을지 좀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크레센도 얘기를 중계 중에 했었는데 점점 나아지는 팀이 좋은 팀이잖아요. 바로 그런 스토리를 우리 대표팀이 쓰고 있다는 거. 여기다가 아시안게임과 AFC U23 대회 참가했던 모든 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김학봉 감독의 연령별 대회 노하우, 앞으로도 불패신화로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후토크는 여기까지고요. 31일 토요일 저녁 8시 8강전도 MBC 틀고 폴리케이 입중계 들으시면서 함께 해주십시오.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서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다.